예비중앙인을 위한 대학생활 미리 보기 중대한 스포일러 지금 시작합니다. 중대한 스포일러는 중앙대학교에 입학한 선배들의 경험담을 엿보는 토크 시리즈인데요. 저는 오늘 MC를 맡게 된 연극학과 최보연이라고 합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그럼 중앙대학교에서의 대학생활과 학과 이야기, 그리고 생생한 입시 비하인드까지 저희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럼 먼저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호학번 국어국문학과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입학하게 된 박건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학과 2호학번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 CAU 융합형 인재로 들어온 윤서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논술 전형으로 입학한 문헌정보학과에 재학 중인 2호학번 현지유입니다. 그럼 첫 순서로 대학교 합격 당시의 기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수시연서 작성할 때 중앙대학교 합격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도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셔서 함께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지원했을 때 경쟁률이 되게 높았어서 붙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처음 합격했다고 했을 때 실감이 안 났지만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 보통 만화에서 기뻐가지고 방방 뛰는 장면이 있잖아요. 합격 사실을 확인한 순간 너무 기뻐가지고 엄마 나 합격했어! 막 외치면서 저도 모르게 온 집안을 뛰어다녔어요. 전 논술 시험 보고 나올 때 잘 썼다고 느끼긴 했었는데 경쟁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예비 번호 정도만 받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초 합을 해서 굉장히 놀랍고 행복했어요. 다들 한 학기를 다니셨는데 우리 학교와 학과에 대해 자랑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중앙대학교가 계속 시설에 대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게 제가 몸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학업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만족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학과 자랑을 하자면 인원이 작은 소수과이다 보니까 확실히 학과 사람들이랑 되게 두루두루 친해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학과 안에서 저희 학과를 졸업한 선배님들의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어서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중앙대학교가 캠퍼스가 작지만 그만큼 수업 이동할 때 편하고 또 건물도 크고 시설이 좋아서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또 저희 문헌정보학과도 학과 인원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동기들이랑 더 끈끈하게 지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중앙대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저는 310간 옥상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낮에 가면 한강이 보이고 밤에 가면 야경이 되게 예뻐서 그 공간을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 학교의 빼빼로 광장을 가장 좋아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가로등이 빼빼로처럼 생겨가지고 그렇게 불리는데요. 봄이 되면 벚꽃이 되게 예쁘게 피잖아요. 동기들과 학점을 입고 빼빼로 광장에 앉아서 흩날리는 벚꽃 아래서 떡볶이를 먹었던 적이 있는데 그 순간이 아직도 정말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저는 그 중앙도서관 안에 계단 올라가면은 그 누워서 쉴 수 있는 휴게실이 있는데 수업 끝나고 잠깐 공강이 생기면 쉬는 게 너무 편해서 거기를 꼽았습니다. 그럼 각자 경험한 교내 활동에 대해서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문헌정보학과의 전공 기초 수업인 데이터론에서 AI 툴을 활용해서 문헌정보 홍보 영상을 만드는 팀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영상 기획부터 대본 작성, 이미지 생성, 이미지를 영상으로 변환을 하고 또 편집하는 것까지 모두 직접 해야 돼서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동기들이랑 우리가 미컴인가? 하면서 고생하면서 만들었지만 다 만들고 나니 뿌듯했고 AI 활용이 요즘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어학개론이라는 강의를 들은 게 가장 기억이 남는데 문법 기초에 관한 내용인데 그 고등학교 국어 배울 때도 그 부분을 가장 관심 있게 배워서 좀 더 깊게 배우니까 흥미로워서.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열리는 한국교육공학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교육공학을 주제로 여러 가지 강의도 하고 포스터 세션들도 많아서 참석하면서 되게 평소에 접하지 못한 것들도 배우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언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학교 축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개막식 때 불꽃놀이를 했었거든요. 그 불꽃놀이를 보는데 굉장히 설레고 벅찼던 것 같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에 비가 왔었는데 YB 공연 때 관객 모두가 플래시를 켜고 비를 맞으면서 흰 수염고래를 떼창했었거든요. 그 순간을 떠올리면 아직도 감동적이고 벅차오르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축제 마지막 날에 YB가 온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 평소에도 YB 엄청 좋아해서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약간 충격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 다들 좋은 기억들이 있으시네요. 이제 여러분들의 학과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데요. 본인의 학과에 대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국문과의 커리큘럼은 국어학, 한국어 교육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등을 포괄을 해서 배우고요. 졸업 후에는 교사나 한국어 교원이나 연구원 같은 교육이나 연구 분야, 미디어 분야로도 나가시고 되게 다양합니다. 저희 문헌정보학과는요, 현대사회의 정보화 흐름에 맞춰서 학문의 영역을 높여온 전공인데요. 졸업 후에는 사서뿐만 아니라 정보기획, 데이터 분석, UX 리서치 등 여러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교육학과는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진출 방향은 교직이수를 해서 부사가 될 수도 있고 HRD, 인적자원 개발 등도 있고 교육 정책이나 교육 행정 등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다들 학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네, 저는 국어 교사가 하고 싶어서 원래 국문과랑 국어교육과를 지망을 했었는데 중앙대에는 국어교육과가 없어서 국문과에 오게 됐습니다. 저는 데이터랑 정보에 관심이 많아서 이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문헌정보학과를 지망하게 됐어요. 저는 교직을 꿈꾸던 와중에 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좋아하기보다는 여러 과목을 두루두루 좋아해가지고 그러다 보니 교육학과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졸업 후에 진로 계획이 있으신지 건웅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교육 쪽에 더 배우고 싶어서 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졸업을 한 후에 임용을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교직을 꿈꾸며 입학을 했지만 현재로서는 다양한 교육과 관련된 과목들도 듣고 제가 정말 진정으로 교직을 하고 싶은지 탐색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는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문헌정보학과에서 배운 정보 구조화와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마케터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학과를 꿈꾸는 수험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직을 꿈꾸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활동 등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도 교육학과에서 하는 다양한 강의와 활동 등으로 내가 관심 있는 부분들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해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헌정보학과는요, 책뿐만 아니라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 그리고 사회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다양한 분야를 배우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전공이기 때문에 입학 후에도 자신에게 맞는 방향을 차근차근 찾아나갈 수 있거든요. 문헌정보학과를 희망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국어 국문학은 언어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인간 존재의 깊이를 탐구하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완성해 나가는 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어의 힘으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가꿀 여러분의 찬란한 앞날에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그럼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신 여러분들의 입시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인데요.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의 입학 전형이 다양하시던데 다들 어떻게 입시 전형을 준비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랑 교과 전형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내신을 좀 중점적으로 챙기고 담당 교과목 선생님들이랑 상담을 하면서 좀 차별화된 생기부를 좀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생기부를 챙기기 위해서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대회나 프로젝트, 임원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생기부를 채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내신 기간 이외 기간에는 모의고사 공부를 하며 최저를 챙겼고 나머지 시간은 생기부도 분석하고 예상 질문도 준비하면서 면접 준비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논술과 정시 준비를 병행했었는데요. 논술 공부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시작해서 약 4개월 정도 준비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개념을 익히는데 집중했고 8, 9월에는 여러 대학 기출문제를 풀면서 논술 감각을 키우려고 했어요. 또 9월 이후에는 제가 지원한 대학을 위주로 기출을 반복하면서 전략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와, 다들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네요. 그럼 입시 준비를 하면서 힘들거나 걱정되었던 부분들도 많을 텐데 어떤 게 있었는지 먼저 서연님부터 얘기 부탁드릴게요. 저는 입시를 준비하면서 다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했고 이렇게 열심히 해도 대학에 붙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될 때 체력 관리를 미리 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입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 아무래도 그것도 큰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평소에 약간 걱정이 많아서 그 수시 원서 6개 작성하고 합격 발표 기다릴 때 육강탈하는 건 아닌지 약간 매일매일 조마조마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유형의 학생에게 자신의 전형을 추천하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여러 과목들의 성적이 고르고 다양한 활동 등에 참여하며 반장이나 학교 임원 등 리더십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내신 성적은 높지만 자신과 비슷한 내신을 가진 타 학생들에 비해서 생활기록부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학생들에게 교과 전형이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앙대 학생부 교과 전형은 생활기록부를 반영을 하지 않고 오직 출결이랑 내신 성적으로만 성적을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자신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한 과목을 소홀하게 챙기는 것이 아닌 여러 과목을 두루두루 챙기고 여러 가지 활동 등에 임한 성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으로만 점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더 전반적으로 고른 성적을 가졌던 것이 강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논술로 입학했다 보니 저의 강점은 논술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문장과 문단을 꼼꼼하게 다듬는 세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반에는 시간 안에 완성하는 게 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여러 번 풀며 연습한 덕분에 점점 더 속도감 있게 완성도 높은 글을 쓸 수 있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입시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학교를 지원할 때 내가 내신, 생기부, 모의고사, 면접 중 어디가 강점인지 파악하고 지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을 먼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전형이어도 각 학교마다 반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학교의 입시 요강을 꼼꼼히 살펴서 지원을 하는 게 합격률을 조금이나마 높이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논술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꼭 합격성도 높은 건 아니거든요. 사관대학교 내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작년 중앙대 논술의 경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문헌정보학과보다 경쟁률이 훨씬 높았지만 합격자 평균 점수는 문헌정보학과가 더 높았어요. 또 시험에 실제를 응시하지 않거나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도 많아서 실질 경쟁률은 처음에 보이는 숫자와 달라요. 경쟁률에 휘둘리지 않고 가고 싶은 학과에 소신 있게 지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전형별 합격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저는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있기 때문에 수능 공부도 틈틈이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내신이나 생기부를 챙기기 위해서는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챙기는 학생들이 있는데 다 열심히 챙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활동까지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논술 같은 경우에는 시간 안에 쓰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처음에는 시간 제한 없이 제시문을 깊이 읽고 충분히 생각하면서 사고력을 키우는 게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논술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각 대학의 유형을 익히는 것도 합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인문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유익하고 솔직한 이야기 정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중앙대학교에 오고 싶어하는 예비 중앙인들에게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지금 다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텐데 그러한 노력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중앙대학교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교에 오면 좋아하는 분야를 더욱 깊이 탐구할 수 있고 로망처럼 꿈꾸던 다양한 경험들을 직접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좋은 결과가 있길 응원합니다. 중앙대학교에 오고자 하는 예비 중앙인 여러분, 대학 입시의 과정에는 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겠지만 자신의 가능성과 꿈을 굳건히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내딛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네, 다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화이팅하고 마무리할까요?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